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요 며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3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 3명에 대해서 부자격자다 이렇게 지금 5.18 단체 피해자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위원으로 추천이 된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안종철 박사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종철입니다. 예, 안 박사님도 이 위원으로 추천이 되신 거고요. 예, 저는 그 문희상 국회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네. 현재 위원 후보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조사위가 보면은 예.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분이 이제 안종철 박사님이고요. 예. 여당 추천이 4명이 있고 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 등 해서 이제 4명이 추천이 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임명을 위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대로 위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또 따로 있나요? 청와대에서 일단은 그 자격이 합당한지 등등의 인사검증을 네. 한 다음에 대통령께서 바로 위촉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검증 절차를 한다는 말은 이 중에 지금 추천된 사람들 중에 위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도 이 정식 그 정당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별로 우려하지 않는데 네. 혹시 이 중에서 그 우리가 보통 말하듯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는 자라든지 아하. 또는 그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네. 그 어긋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 아마도 저촉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예. 검증은 하되 뭐 어쨌든 예. 정치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자격이라기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그러니까 뭐 국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본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금 국회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그대로 위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네,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별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중립적인 인사인지 또는 그 적당한 그런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적인 문제라서 조금은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그 지만원 씨, 이제 뭐 보통 언론에서 극우 농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추천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지만원 씨와는 좀 인연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 안 박사님도? 네, 지만원 씨가 몇 년 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분탕질을 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 주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바로 정리를 해가지고 5.18 때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하는 책을 직접 제가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지만원 씨의 허구성, 지만원 씨의 그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토론도 좀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 신문 기사를 기억해 보면은 안 박사님께서 이 사진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북한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만원 씨가 이게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이 된다라는 어떤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 그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진상조사위원 같은 경우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를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데 이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군이 내려왔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지만원 씨는 그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육군 대령 출신이고 특히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5.18 당시는 그 전국 계엄령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뭐 해상은 해상대로 지상은 지상대로 또 공중은 공중대로 계엄령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한민국 군인 그 60만 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때 북한군 600명이 계엄령 하에 북한에서 우리 광주로 침투를 했다면 네. 당시 군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또는 최고 통수자인 대통령까지도 바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인데 네. 이때 이 다른 그 사람도 아니고 군인 출신 그것도 이 육군 대령 출신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바로 도저히 그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야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만원 씨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예. 추천이 되지 않았고요. 예. 본인은 원했던 것 같지만요. 예.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세 분을 추천을 했어요. 예. 뭐 아시다시피 권태호 군인 출신이죠. 권태호 씨. 그리고 이동문 씨 그 월간조선 기자 출신이고요. 그 차기환 씨 그 세월호 특조위 위원을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게 지금 5.18 단체 유가족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 박사님께 여쭤보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추천된 위원이 그대로 위촉이 된다면은 같이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 그리고 야당들은 다들 반대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빼고 야당하고 참 여당하고요. 자유한국당 빼고 모든 정당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신중하게 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했으면 네.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이 위원들의 추천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재고해봐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저는 그런 부분을 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네. 공당에서 좀 뭐 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 이동문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만원 씨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 5.18과 관련된 발언들을 자주 했던 분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거 5.18 전문가시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발언들, 그 5.18 단체에서는 이 5.18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개인 입장에서 또 사인의 그 입장에서는 뭐 자기 그 가치관에 또는 역사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혹시 그 위원으로 들어오신다면 이 부분은 보다도 이제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위원회 내에서 많은 그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통해서 다수 의견들을 통해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논란은 이때 만약에 실제로 지금 구성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다수 의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어찌 됐든 첫 단추부터 이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모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지 않을까. 예컨대 이제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방해 세력들이 있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주시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관련 당사자들 또는 역사학자들, 헌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결국은 그 이 위원회가 어떻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위원회 조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해졌고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국가로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큰 우려는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논란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서도 이런 어떤 위원들 추천을 그 논란의 인사들을 추천한
강행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원래 그 지만원 씨라든지 또는 네. 지만원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벤길람 씨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추천한다고 언론에 나올 때 네. 상당히 경악을 금치를 못했는데 네. 사실 뭐 이제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세 분을 추천을 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방침과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그 이 희망과 네. 조금은 좀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그 위원회를 꾸려 나가실 분이니까 이게 말씀하시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시급히 예. 조사하고 규명해야 될 것들이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바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시고 또 실종되시고 네. 부상을 입은 피해자만 해도 무려 한 5,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포는 있었지만 발포 명령자가 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발표 명령자を규명한다든지 네. 안매장 이 차직 규명한다든지 그런 특히 최근에 등장했던 성폭력 사건 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당시 군인들이 일반 양민들을 집단적으로 윤관하고 강간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예. 최근에야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 국격이 좀 많이 훼손되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명쾌하게 밝혀내서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 과연 어떤 이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밝혀내서 우리 밝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예. 우리가 95년부터 96년까지 검찰에서 네. 바로 이 5.18 바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3당 합당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정확히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밝혀내는 이런 작업들을 네.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이 39년이 지났군요. 39년입니다. 예, 39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더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5.18 때 안 소장님께서는 안 박사님께서는 광주에 계셨나요 혹시? 네, 제가 그때 전남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5.18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네. 이리저리 금남로에서 밤샘을 하고 했던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참여하셨던 분이 실제로 또 진상조사위원까지 하시니까요. 좀 어떤 앞으로의 각오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죠. 예. 그동안 제가 90년에 500여 명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증언 자료집도 만들어냈고, 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국장도 했던 그런 경력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2011년은 5.18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책임자 역할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 살아오는 경력 자체가 민주화운동, 5.18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점철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위원으로까지 이렇게 지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좀 더 올바르게 좀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동안 광주가 많은 사람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폄하되고 일부 우익 인사들로부터는 이렇게 많은 비난을 좀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안종철 박사님이었습니다.